엄마 돌아가시고 목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칭찬받고 이러한 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우리와 정말 애정하는 관계의 사람이 우리를 떠나는 것 자체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는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가끔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목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멍 때리는 거 말고 의욕이 없습니다. 슬픈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디 계실까요? 엄마하고의 친밀감이 아주 깊으셨던 거죠? 네, 왜냐면 회사 휴직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70kg에서 30kg 마지막까지를 제가 1년 동안 보았습니다. 엄마하고는 보통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긴 하지만 엄마하고는 좀 어떤 사이로 사셨어요? 사실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을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한 회사에 17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제 엄마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칭찬받고 이러한 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기력하고 우울한 점이 좀 많아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네. 그 찬송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버지하고는 그 관계가 좀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보수적이고 좀 칭찬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액션이 좀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주는 딸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딸 너무너무 멋있다. 엄마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고, 엄마 나 대기업에 입사했어. 자만하지 마. 자만. 겸손. 항상 겸손. 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야. 이런 부모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때까지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게 너무 힘 빠져요. 진짜 너무 힘이 빠져.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냐? 아니면 시큰둥한다든지. 결혼을 하셨을까요? 네,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분하고는 좀 그래도 엄마하고의 그런 관계는 조금 덜 되나요?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조금 속은 안 그런데도 표현이 조금 건조하다든지 투박하다든지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교육 진행 업무를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해진 그런 포트폴리오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좀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하는 게 습관이 좀 되다 보니까 사실 영혼이 없다, 거짓말 같진 않은데 솔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목소리네요. 두려움과 예의가 느껴지는. 네. 그래도 남편분이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쉽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외모에 대한 매력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와 억양과 뉘앙스에 대한 그게 인간에게는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말이라도 그랬어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희망적인 건 선생님이 그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도 하고 있고 인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정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정이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의 상황이 특성을 갖고 온 원인을 얘기하신 것에서 정답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하시기 전에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대기업이 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맞죠. 대기업 좀 큰 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맡으면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해야지, 뭐 너무 각각 사람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못 버텨요.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나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3시간, 4시간을 말하고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하면 좋은데, 예전에 했어요.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고, 지방에서 오셨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 이거 본다고 그 먼 거리를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300명, 200명 하고 딱 이제 딱 끝나는 순간 완전히 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 팔짱 껴도 되죠? 안 돼!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는 막 뭐 이렇게 막 하트 해주세요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근데 지금 내 감정 상태나 내 에너지가 그게 아니야. 어떤 분은 이것도 같이 하자는 분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웃으세요. 나 한 번 찍는 거야. 자연스럽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의도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가짜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좀 긴장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긴장 많이 하신다. 무대에서는 엄청 이거 잘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연예인이고 뭐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양해를 구해온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아쉬워요. 저도 다 사진 찍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사인이라도 뭐 책이 뭐가 의미 있습니까? 그냥 뭐 핸드폰이나 또 여러분이 또 수표를 주시거나 그럼 제가 사인해드리고 싶죠. 근데 사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업무의 특성이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매뉴얼화, 기계화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 간단해요. 조금 더 릴렉스 되고 이완되고 부드럽고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의지를 들여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물드신 것처럼 소프트한 거에도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추천하는 건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한다. 어색함의 강물을 몸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전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워요 지금. 자, 그러니 선생님,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됩니다. 안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20%의 어색함은 지나가자. 그리고 우리와 정말 애정하는 관계의 사람이 우리를 떠나는 것 자체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을 벽에다 딱 치면 딱 이렇게 오고 또 이게 또 우리가 이게 관계성에 살아있음인데, 그 엄마가 지금 갑자기 안 계셔서 내가 친 공이 블랙홀로 그냥 마냥 떨어지는 느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인가? 제가 만약에 먼저 죽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같이 자기의 삶을 버리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가? 특별히 애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는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바로 좋아지지 마라. 그건 좀 섭섭하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죽었는데 그분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한 건데 오케이 우후! 바로 김미경 원장님으로 갈아타야지. 오은영 박사님이나. 그러면 좀 섭섭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애도를 잘하려면 건강해야 애도할 수 있어요. 슬픔을 잘 간직하려면 건강해야 슬픔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애도하시려면 운동하십시오.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좋은 내용 듣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40대라면 제가 50대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80대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시간 30년이에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별은 우리에게 다시 지금의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소중한지를 계속 알려주는 사실은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관계 맺지?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꼭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 어색하더라도 우리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씨가? 김씨입니다. 네, 그러면 김서방한테 좀 살갑게 해라. 남편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살갑게 해줘라. 어색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직접 하시기 쑥스러우니까 카메라 보시고 아내분한테 30초 메시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아내 되시는 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부릅니다. 이름. 그럼 이름 부르면서 30초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죠. 사랑하는 기경아,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그릇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나도 조금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할 테니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 뒤에 사자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해주세요. 사줄게. 샤넬. 샤넬 사줄게.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언젠간 가족들에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아버지는 별로 당신이 미안해하진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근데 저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그때 치과에 가서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입장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나 사랑 전에는 반드시 이해라는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나보다 더 어린 남자애가 자식은 6명에 본인은 귀가 안 들리고 아내는 글을 모르고
희망은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일을 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귀가 안 들리니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지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해가 되니까 안쓰러운 게 생기는 거죠. 왜? 나보다 더 상황이 훨씬 안 좋은 남자니까. 그리고 그 남자의 삶의 혜택을 결국 나는 받은 거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면 훨씬 재밌게 살았을 텐데 일만 하다 돌아가셨네. 아픈 몸으로. 뭐 그런 공감과 이해? 그래서 지금 용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조금 거리를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드니까 너무 갑자기 이해하려거나 용서하려고 하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기라기보단 예의를 평생 지키려는 의지나 감정이 있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예의 있게 해야지. 이게 예의 없다면 내가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좀 예의 있게 해야지. 근데 예의는 또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힘이 생기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 운동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더울 때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좋을 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워서 운동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가을이 되면 날이 좋아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오면 추워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꽃가루가 날려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여름이 오면 더워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동 언제 합니까? 뒤져서 합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운동할 때이고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기도할 때고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공부할 때입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지나고 우리의 반복된 것만 우리의 것으로 남게 될 겁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잘 이겨내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